안녕하세요. 긍정왕 수존노입니다. 네, 키움증권 오픈 API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C# 프로그래밍 언어로 소스코드, 주식 자동 매매 소스코드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판매를 해드리고 있었는데요. 음, 저도 이제 이거 가지고 저만의 매매 원칙을 정해서 알아서 사고 팔고 하게끔 하는 거를 취미 삼아서 어떤 뭐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개발하다가 저 같은 분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추가로 이제 제 소스 코드를 이제 판매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 코드를 사시면은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스 코드와 함께 간단한 설명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맨 처음 개발 시작하시는 분들은 개발 환경 구축하는 것부터가 만만치 않으셔가지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키움증권에서 메모장에 작성을 해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키움증권 들어가셔서 오픈 API 사용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검색을 해줍니다. 검색창에서 검색을 해주고 키움증권 오픈 API 플러스 여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명이 잘 돼 있어서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되는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이마저도 어려우시니까 크게 이제 보면 4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 신청을 해야 된다. 오픈 API 설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 이 프로그램을 짜고 테스트하는 단계를 제 소스 코드를 가지고 하시면 많이 시간 단축하실 수 있고 많은 참고가 되시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사용 신청을 해줍니다. 전 이미 이제 사용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계는 좀 생략을 할 거고 이거는 뭐 로그인 하셔 들어가 가지고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모듈 다운로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지금 시작됐고 이어서 코어 스튜디오로 한 거를 또 다운 받을 건데요. 코어 스튜디오가 뭐냐라고 하면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주요 함수와 이벤트 이런 것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보여주게 되고 거의 백과사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 작성하실 때 이 코어 스튜디오를 참고하셔가지고 좀 짜시면 편해지고 그래서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처음 개발하실 때 바로 본인의 실제 돈이 들어가 있는 실제 투자 계좌보다는 모의 투자를 신청해서 모의 계좌에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버그 같은 게 있으면 잘못해가지고 내가 의도치 않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의 투자를 신청하셔서 사용하셔라. 저도 그래서 미리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2단계도 좀 건너뛰도록 하고 그럼 다운받은 것들 한번 압축을 풀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 API setup.exe를 실행을 합니다. 클릭을 해주고 그럼 설치가 이제 시작되겠죠? 다음 뭐 아무것도 건드릴 필요 없이 설치 그냥 바로 하시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됐고요. 코어 스튜디오 이거는 압축을 풀어줍니다.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압축을 풀어볼게요. 이렇게 압축이 풀렸고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 사용 방법이란 게 있습니다. 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오픈 API 설치 경로에다가 여기 보이는 두 개 파일을 복사해서 실행해 달라. 그래서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C 드라이브로 가서 오픈 API 여기다 복사를 한 걸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가 복사가 됐고 코어 스튜디오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코어 스튜디오가 정상적으로 서버와 연결이 되면은 이제 키움증권 그 오픈 API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고 개발할 준비가 되었다 이 뜻이 되고요. 보시면은 이제 참고할 만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보이죠. 개발자 가이드가 있고 여기가 정말 큰 참고가 되고 저도 처음 개발할 때 이 부분을 많이 보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용법 간단히 보여드리면 여기 오픈 API 접속을 클릭하면 이제 본인의 그 키움증권 아이디를 넣게 되어 있고 저도 한번 제 아이디를 넣고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그 말씀드렸다시피 모의 투자 계좌로 접속할 거기 때문에 네, 로그인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뭔가 진행이 되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버전 처리를 받으시는 분들은 현재 실행 중인 오픈 API OCX라는 삽시한 프로그램 코어 스튜디오를 말하는 거거든요. 코어 스튜디오를 먼저 꺼줘야 됩니다. 이렇게 꺼주고 그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업데이트가 정상적으로 끝난 게 이제 보이죠? 그래서 코어 스튜디오 다시 이제 이게 서버로부터 최신 데이터를 받아서 스스로 업데이트가 된 상황이고 접속을 하면 다시 로그인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비밀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접속이 잘 되면은 여기 작업 표시줄 있죠? 여기 보면 이런 창이 생기는데요. 이게 서버와 통신이 연결되었습니다 라고 뜨잖아요. 이거를 우클릭해 보면 비밀번호 저장이란 게 있고 미리 저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오픈 API 관련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뭐 로그인하라는 창이 더 이상 안 뜨게 됩니다. 그때 모의 투자 계좌는 보통 초기 비밀번호가 04개 0000이니까 해주고 자동 로그인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시에서 할 거기 때문에 전체 계좌 등록부터 하고 그다음에 오토 클릭해 주고요. 제 모의 투자 계좌번호를 잠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쓸 일이 있을 거기 때문이죠. 제 모의 투자 계좌번호 80. 네, 이렇게 준비가 완료된 거고 키움 오픈 API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쓰느냐 대충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 모의 투자 계좌에 있는 종목들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TR 목록이라고 하는 곳에서 계좌 수익률 조회하는 게 있을 거거든요. 네, 계좌 수익률 요청이란 게 있잖아요. 여기다가 제 계좌번호 아까 적어놨던 거 넣고 조회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키움 서버로부터 이런 식으로 조회가 된 게 보이죠? 제가 테스트하면서 사놓은 대동기업 이렇게 뭐 37주가 있다. 그리고 비보존 제약도 이만큼 있다. 레몬 뭐 이렇게 있다는 게 보여지죠? 이런 식으로 결국에 이제 키움증권 오픈 API 프로그램의 구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서버랑 통신할 수 있는 오픈 API OCX라고 하는 그 모듈을 그 내장을 해놓고 이걸 통해 가지고 키움증권한테 정보도 주식 정보도 요청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종목 코드를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코덱스 레버리지 12630을 조회해보면 네, 아래에 찍히는 것 같은데 예, 이런 식으로 코덱스 레버리지 종목 정보가 조회가 되잖아요. 지금 뭐 시가총액부터 해서 현재가도 이렇게 개장하기 전이니까 8시이기 때문에 아직 안 보이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격 정보도 불러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C샵으로 만든 코드도 여기 안에 들어가는 코어가 되는 오픈 API OCX를 제 C샵 코드에서 내장을 해놓고 이걸 통해서 매매도 했다가 이제 하게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 예, 개발 준비는 끝났으니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를 해야겠죠. 비주얼 스튜디오 2019 버전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게 키움중 지금 최신 버전은 2022 버전인데 키움증권에서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말을 했어요. 지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2019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것도 좀 이게 설치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블로그에도 글을 남겨놨는데 키움증권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2022 환경에서 개발이 불가합니다. 네, 보셨죠? 그 때문에 2019 버전을 다운받는 방법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뭐 구글 검색창에서 이렇게 쳐보세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커뮤니티 버전이 공짜 버전이거든요. 커뮤니티를 쳐보시면 네,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2019 버전 16.11 릴리스 정보 있죠? 여기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커뮤니티 다운로드가 있죠? 이거를 클릭해 줍니다.
네, 지금 뭔가 다운로드가 됐고 이거를 실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2019 버전을 설치를 하게 되거든요. 네, 뭐 간단합니다. 이거 하나만 체크해주면 되는데요. 여기 .NET 데스크톱 개발 C샵 보이시죠? C샵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체크를 하고 설치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네, 2019 버전을 설치를 하게 되겠죠. 제가 보여드리려고 2019 버전 깔려있던 거를 삭제를 하고 다시 설치하고 있는 거고 뭐 그 외에 뭐 다른 2012, 2017 버전 깔려 있어도 2019 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설치하는 게 좀 시간이 걸리니까 영상을 잠깐 녹화를 멈췄다가 다 완료되면은 마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치가 거의 완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뭔가 실행이 되고 있고요. 로그인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뭐 광원 테마로 선택을 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2019가 설치가 잘 되었고요. 이게 또 이제 실행시키기 전에 한 가지 해주셔야 될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올까빠사라고 하는 샘플 코드를 보여드릴 건데요. 올까빠사 2 제가 이 네이버 메일로 제 소스 코드를 보내드리는데 네이버에서는 이게 어떤 바이러스 위험이나 해킹 위험 때문에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뭔가 보안을 좀 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비주얼 스튜디오 쓰는데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끝자리에 RESX가 붙은 파일들, 메인 프레임이라고 써 있는 것들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보안 해제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제 블로그에 써놓긴 했는데요. 여기 차단 해제, 다른 컴퓨터, 뭐 제가 보냈으니까 당연히 다른 컴퓨터에서 왔겠죠? 차단 해제를 하시고 확인 누르십니다. 그리고 REXX 파일이 하나 더 있죠. 종목 차트. 이것도 차단 해제를 클릭해 줍니다. 네, 이러면은 이제 준비는 됐고 제가 보내드린 소스 코드 안에서 여기 openapi.sln 이거를 더블 클릭으로 실행을 해주면 뭐 다른 분들이 이렇게 안 뜨실 텐데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이것저것 깔려 있어가지고 이 창이 떴는데 뭐 간단하게 2019를 선택해주고 항상 해보겠습니다. 그럼 2019가 새롭게 시작이 되죠. 이렇게 쫙 열리는 게 보일 겁니다. 네, 당연히 뭐 다운받았으니까 네, 확인 누르시면 되고 이게 인터넷 네이버 메일 통해서 파일을 주고받게 되니까 이런 게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 코드가 제가 드리는 코드가 이렇게 잘 뜨는 게 보이게 되고요. 일단 간단히 소스 코드 구성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 이 언로드 되어 있다라는 게 뭐냐면 여기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 안에 총 제가 네, 8개의 프로젝트를 드리는데 제가 8번 뭐 이것저것 개발해봤다는 뜻인데요. 다른 것들은 일단 헷갈리니까는 닫아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언로드 되어 있다는 거는 이 프로젝트를 닫았다 보시면 되고 올까빠사2만 연 상태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까빠사2를 소스 코드 구조들이 다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비교하기 위해서 올까빠사2와 뭐 벌스 프로젝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려면은 다시 로드를 해주면 됩니다. 확인 누르시면 되고 이게 다른 프로젝트 쓰실 때도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RESX가 붙어 있는 메인 프레임 이런 것들 들어가서 차단 해제를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 이제 빌드 에러가 뜨기 때문이죠. 보시면 벌스 프로젝트 유심히 보시면 메인 프레임.cs CS라는 게 소스 코드라는 뜻이거든요. C# 소스 코드 프로그램.cs 유틸리티 뭐 수신 처리 CS 통신 제어 CS 구조가 다 비슷해요. 그래서 올까빠사투로 다시 와가지고 보셔도 메인프레임.cs 유틸리티 그리고 종목 차트 이건 차트를 제가 올까파사2에서는
일봉, 분봉 차트를 볼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놔서 이게 추가로 들어간 거고, 그리고 키움 데이터 수신 처리, 통신 제어 되어 있는데요. 뭐 간단합니다. mainframe.cs는 더블 클릭을 좀 해보면 현재 자동 매매 프로그램의 화면을 이렇게 디자인을 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가바사2는 구성이 뭐 검색 시작, 조건 검색, 평가금 분석 뭐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 이거에 대한 소스 코드를 네, 수정도 할 수 있는데요. 네, 코드 보기 누르시면은 마우스 우클릭 있죠? 여기 마우스 우클릭 코드 보기, 이런 식으로 제가 주석을 한글로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뭐 화면 초기화하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수행이 된다. 텔레그램 연결할 때는 이 API들을 사용해서 연결된다. 보실 수가 있고요. 디자인 여기서 이제 이 도구 상자 클릭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텍스트 박스 같은 걸 넣고 싶다. 그러면 텍스트 박스 같은 거에서 불러다가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C# 공부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종목 차트는 검색된 종목들 딱 클릭하면 이렇게 분봉 차트를 그려줄 수 있게끔 제가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네, 제가 아까 오픈 API OCX 가지고 서버랑 통신한다 그랬잖아요. 그 서버로부터 받아온 데이터는 네, 여기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 코드 보기를 하시면 보시면 키움 오픈 API 이벤트 통신 연결 후 뭐 계좌 정보를 여기서 이제 가져오게 되고, 네, 뭐 조건식 목록도 가져올 수 있고 실시간 조건 검색도 가능. 그리고 아까 TR 데이터 코어 스튜디오에서 보이셨죠? 이 TR 데이터 여기 관련된 데이터들을 또 가져올 수 있다. 보시면 되고, 뭐 실시간 데이터, 현재가, 뭐 거래량 이런 거 이벤트로 받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거 받아와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겠죠. 매매 주문도 넣고, 그 처리하는 부분은 통신제요. 서버한테 데이터도 요청하고, 수신한 데이터를 처리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여기 들어있고,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흐름 제어는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타이머를 제가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타이머가 주기적으로 돌면서 이 코드를 순차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했을 때 내가 넣은 조건 뭐 매수 가격이나 뭐 매수 간격 이런 게 정상인지 확인해 주는 부분, 그리고 조건 검색식도 가져오게 되고 서버로부터 내가 짜놓은 거. 조건 검색식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종목들 정보도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게 되고 쭉쭉쭉 하다가 계좌 조회도 하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이제 종목 검색을 하고 조건에 해당하면은 네, 매매 주문도 이렇게 넣게 됩니다. 네,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설명드리기 앞서 가지고 키움 영웅문 있잖아요. 거기 로그인을 좀 해주겠습니다. 일단 모의 투자로 로그인을 하셔도 상관없고, 왜냐하면 조건 검색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 HTS에서 짜놓은 걸 그대로 가져와서 쓰게 되는데, 이게 모의 투자 계좌든 실전 계좌든 조건 검색식 자체는 상관없이 다 똑같이 불러올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문이 켜지는 동안 이 올가바사2도 이 시작을 눌러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빌드가 돼서 실행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이렇게 올가바사2가 실행된 게 보이시죠? 이 조건 검색식에 이제 뭔가 가져오게 되면 서버로부터 뜨게 될 겁니다. 나의 조건 검색식이. 이게 이 조건 검색식 기준으로 매수 종목을 선정하고, 또 혹시 매도 조건이 있으면 매도 조건도 여기서 선정된 대로 매도를 하게 될 겁니다. 영문도 이렇게 일단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켜놨고요. 네, 뜨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다시 제 코드로 가면, 이것도 지금 초기화를 네, 동시에 켜가지고 좀 겹친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조건 검색식 있잖아요. 보시면 유심히 보시면 B20% 상한가 근접, 뭐 하향 돌파, 종목 발굴, 당일 급등주 이런 거 제가 짜놓은 거 보이시죠? 보면은 당일 급등주 이스타코가 검색이 됐죠? 한 가지 좀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상한가 근접을 조건식을 가지고 검색 보면은 써니전자 일정 실업 이게 보이네요. 네, 지금 아마 좀 동시 켜가지고 좀 에러가 잠깐 난 것 같은데 다시 올값바사만 단독으로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행이 잘 됐고,
잠깐 정지를 시키고, 이게 바로 시작하게끔 제가 코드를 짜놔서 켜지자마자 바로 조건 검색 시작하거든요. 근데 다시 처음부터 볼게요. 매매 조건 보시면 아까 조건 검색식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보이시죠? 상한가 근접, 뭐 이평선 하향 돌파 이런 거 제가 영웅문에서 짜놓은 거 그대로 불려줘 왔다. 보이시죠? 일단은 뭐 다 여러 가지 실행하면은 좀 복잡하니까 상한가 근접만 골라서 검색을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키움증권 이게 서버 사양에 따라서 많이 좀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검색 요청을 할 때 너무 자주 요청을 하게 되면은 과도한 조회, 부하 뭐 걸린다 이런 경고창이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코드도 넣어놨어요. 그 다시 시작하는 경우 1분 동안 대기를 하게끔 서버의 어떤 제약 사항을 피하기 위해서 제한을 좀 걸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 10초 동안 10초 후에 제가 다시 시작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이거랑 같은 검색 종목이 검색이 돼야겠죠. 써니전자 일정 실업. 네, 그 숫자가 사라졌고 시작을 눌러보겠습니다. 이 상한가 근접을 검색한다는 뜻이고 조건 검색이 시작이 됐죠. 여기 상태창이 표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제 계좌도 이렇게 모의투자 계좌도 자동으로 불러온 모습 보실 수 있겠죠. 네, 지금 보이신 것처럼 써니전자 일정 실업 두 개가 뜬 게 보이고 예를 들어 써니전자 차트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일봉을 조회해보면 이런 식으로 일봉 차트가 뜨게 되죠. 네, 이 정도면은 그 소스코드 처음 개발 시작할 수 있는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 것 같고 네, 지금 매수 주문 체결 뭐 이렇게 주문 나간 것도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코드를 저는 이제 드린 거고 반드시 모의 투자 계좌 가지고 테스트를 하셔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모두들 제 코드 구매하신 분들 개발 성공하셔가지고 네,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